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 집안에 앉아있으면 처마석갈이 안 보인대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 바깥에만 보이잖아요. 지리산 자락만 보이잖아요. 지리산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중요한가? 이 시대는 기와지붕이 올라가야 돼. 최고의 지붕 재료였어요. 최고의 재료였고 없는 사람 초가를 올리고 살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최고의 재료는 뭘까? 하고 그리고 이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세상은 뭘까? 근데 밖은 변하지 않고 있죠. 땅은 안 변한다라는 거죠. 지구는 안 변해요. 그 거주는 변해요. 집이 짓고 뭔가 이상한 집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나 기본적인 땅의 틀은 안 변해요. 칠불 쌓여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산은 안 변하고 있죠. 만년 전 산이나 지금에 조금 깎아져 내려가고 나무가 좀 다른 종류가 자랐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형상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에 내부적으로 품어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 그게 이제 생활 문화인 거죠. 그 문화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구들인 거예요. 구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는가. 그걸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날 집을 한옥하면 이렇게 지세요.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에요. 이거 남 보여주는 거예요.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에 있는 한옥에 이렇게 처마보면 돈 버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갑니다. 또 이 집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 돼요. 다 호패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야 되니까. 근데 자는 사람들은 바깥을 안 봐요. 다 문 꼬꾸라 잠궈 놓고 다 감싸고 살아요. 그러면 숙박료 이상한 데다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숙박시를 결정하는가 이제 한옥다운 체험을 하려면 어디 가는 것이 좋을까? 그 땅이 갖고 있는 이 터가 갖고 있는 곳을 잘 담아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제 하나의 힌트를 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집은 이 기와집은 오래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주변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을 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자연의 품에 안겨있을 때 자연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택들, 문화재, 한옥들을 보러 다닌 것은 다 마당에서만 집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집 안에서 가야 자식인지 입식인지 방바닥이 뜨거운지 문을 열었을 때 저게 보이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당새 눈으로 과거 전통 건물이라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마당새 눈으로 봤으니 마당새를 위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현대 건축물이 그런 거예요. 남을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여기 어르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베란다 창문 쫙 열어놓고 자연 아름다워 하신 분 있을까요? 그 사람 없어요. 매번 TV만 리모컨만 돌리고 요즘은 핸드폰만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과거는 그렇게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혀를 쳐요. 종갓집에 앉아있는 분들은. 마당새 눈으로 보고 마당새 보고 집에 간다고. 그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은 저 또한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 살았어요. 그 집을 그렇게 안 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여기에 모셔서 그들도 공부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집도 보고 오고 한옥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체험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꿈꾸는 나의 집을 만들어내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 한옥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돈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한 얘기는 하지. 이거 왜 하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서울의 은평구 한옥단지 집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은평구가 갖고 있는 산도 그렇지 않은 집도 많지만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제주도에 실험을 한 집이에요. 아까 제주도 나왔거든요. TV에 나왔어요 한번. 이게 밀레랑 집이라고 어머니가 짜셨어요. 이 초가집이래요. 다 쓰러지는 초가집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전화하고 제주도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을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제 친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럼 어떻게 이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거 쓸어내면 어머니의 100년의 역사가 다 날아간다. 당신은 이 땅의 모습이 제주도 뒤에 있는 한라산 저 모습하고 뒤에 있는 나무 모습이 초가집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 집은 이 자연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법한포구라는 게 태풍이 오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태풍 오면 이렇게 했어. 태풍이 오면 바람이 어떻게 타고 넘어가는지를 얘는 적응한 거다. 그러면 이 초가집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과거다 그거는. 오늘날 최고로 좋은 재료로 대신 초가집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형상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진급 판넬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진급 판넬을 그냥 떡판으로 올리지 말고 조각조각 여와지처럼 올리라 했더니요. 이게 초가집에 새끼줄 엮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또 협했더니 그럼 내 아들이 이건 어머니가 여기는 아들이 와서 살고 싶대 같이. 그래서 여기는 하이브리드 현대 목조 건축이고 여기는 초가집에 지붕만 씌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예전에 살던 집 같대요. 그래, 그게 맞다. 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인 양반 여기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여기에 살아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지을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일단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이 진짜 사이즈예요. 스케일이 자예요. 여러분들 구들 놓다가 자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손바닥으로 한 뼘 한 뼘 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모르면 구들장 크기 결정하는데 힘듭니다. 이제.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갖고 언제든 집에 가서 줄자를 자기 몸 사이즈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줄자가 없더라도 자기 몸으로 할 때 그게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비례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집을 짓는 거의 행의 시작은 자기 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기가 본성인지 습성인지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사이즈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무식한 손을 이렇게 그리고 다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졸리고 할 때 이렇게 노트 펴놓고 스케치도 하세요. 자기 신체 부위를. 그거 중요한 겁니다. 발을 하던 코를 하던 목 사이즈를 알아야 와이셔츠를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목 사이즈 몰라요. 집사람이 다 와이셔츠 사주니까. 이제 그거는 저의 문제점이죠. 하여튼 신체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과거의 도구예요. 서울에는 암사동 유적지를 복원해놨는데 오늘날 도구로 만들어 철사로 째내놓고 막 엔진튜브로 잘라서 나무를 이렇게 켜놨어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 천사시대에도 철사가 있었어?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이 당시의 도구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도구가 있는 거고 구두를 공부하시더라도 오늘날 도구로 만들어내는 게 있고 과거 도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돌도 기계로 잘라내는 시대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당시로 가서 구두를 놓고 짓기라고 하면 저는 자살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공을 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하다가 돌도끼를 하다 돌 부러지면 도끼 부러지면 구죽을 떠날 것 같아요. 좀 지난 게 이거죠. 이제 목조건축이 아까 목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구가 있죠. 꼭 여기에 옆에 딱 차고 다니는 도구.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기본적인 도구가 있어. 노트북, 카메라, 뭐 메모리 카드, 핸드폰. 요거는 저는 꼭 갖고 다녀요. 가방에. 직업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직업에 따라서 이게 같이 바뀌는 거예요. 도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자기 손 사이즈에 몸에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망치도 자기의 몸에 힘에 근력에 붙이는 망치를 쓰면 그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죠. 몸에 맞는 자기 구력에 맞는 걸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제 도구를 얘기를 했고 재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그걸 얘기는 안 합니다. 워낙 하시는 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오늘 나무 이제 집에 대한 얘기들. 나무가 이래요. 그렇죠? 이렇죠. 벼면은. 그래서 벼는데 또 이렇게 돼요. 벼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기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이 드셨으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20대 피부가 이러셨죠? 그리고 이제 30, 40대 가면 이렇게 줄이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40, 50대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볼이 더 패요. 이제 화장빨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면도 해서 막 거칠거칠해지고 그리고 이제 60, 70대 가면 저희 어머니 표현에는 쭈그렁 방패이 된대요. 이게 안 된다 이제. 근데 그래도 살아요. 저희 집 어머니 때문에 저희도 농사짓고 사는데 그 연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에 따라 변하지만 목재도 100년 주기를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100년을 생각하고 집을 짓느냐 10년을 생각하고 짓느냐
30년을 생각하고 집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00년을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머리를 생각하고 이 집을 짓는 거와 30년씩 생각하고 아파트 사는 사람 없어요. 얼른 10년 되면 갈아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언제든지 집이 올라가면 갈아타야 되고 전세에 올라가면 갈아타야 되고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우리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근데 과거는 그게 아니라 100년을 생각하고 아니면 영원히 살기를 내 후손들이 영원히 살기를 집을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할 것 같으세요? 아파트 날씨 좋은 날 가고 이렇게 전세 구하는 것처럼 쉽게 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손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집인데 쉽게 못 결정합니다. 진짜로 못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하회마을은 그 하회마을 땅 구하기 위해서 풍산유 씨들이 3년을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기록이 그래요. 그리고 정보 주는 땅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집세기 한 콜씩 이렇게 사줬대요.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집에 대한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나무 재료도 자기가 어떤 시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 재료에 대한 관심을 이게 500년 된 소나무의 모습이에요. 저 이거 보고 용 비늘 같고 500년 되면 이렇게 색감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결이 변하고 이게 내공이구나. 여기에 있는 이 집도 500년 되면 소나무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결이. 여러분들 500년 후에까지 꼭 살아서 저한테 정보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그래서 저는 꼭 나무 목조건축물을 정보하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표피 사진을 찍어놔요.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내 사진을 누군가가 500년 후에 발굴을 해서 이 집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는 100년 주기로 이렇게 변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을 보는 재료이잖아요. 재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나무는 분명히 습성이 이게 숨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랐다, 건조됐다가 습해졌다. 그러면서 부피가 약간씩 늘어나요. 팽창과 이 과정. 그러면서 결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버리면 심하게 결이 터지는 거고 서서히 하면 결이 덜 터지는 거고. 저희 집사람이 애를 셋을 낳고 나니까 정말이 뒤에가 살이 터졌더라고요. 배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상황. 저도 한동안 이렇게 운동 안 했더니 살쪄갖고 요즘 한 15kg 정도가 제가 빠진 건데요. 예전에 되게 많이 쪘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근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목재도 똑같다라는 재료도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느 부위를 쓰더라도 나무는 변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 변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제가 가을 되면 건조해서 건성이 되고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목재도 요 부위를 똑같이 잘라놨는데 나중에 줄어들면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흰 부분이 제일 안 준다라는 얘기죠. 이 변죽을 빨리 잘랐는데 이렇게 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휜 걸 알고 집을 짓는 사람과 모르고 나중에 휘어졌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와 1류와 3류로 하는 나누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휜 거 생각하고 마라판 자리에 뒤집어 퍼놓으면 밟으면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요. 근데 모르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놨다 이게 나를 쓰잖아요. 발바닥 다 스타킹으로 다 나갑니다. 제가 저희 집을 급하게 그 마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저는 급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아주 엄청나게 혼났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안에 실내는 뒤집어 엎어놨어요. 이거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알고 집을 짓는 거. 그 구조창은 그 변이가 이 나무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조건축물은 변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 집의 제주도고 그 집의 나무예요. 문자가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살리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이거 막 초가집이 다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 집이. 근데 문좀 열고 들어가보는 순간 문짝이 이거예요. 자기네 집 문짝인데요. 관심도 없어 집주인들은. 이게 한 100년 됐대. 그래 그거 살보니까 막 느낌이 이건 어디도 보지 못한 또 이 집만의 목재 얼굴이잖아요. 눈이 딱 현관이에요. 이게 뱀. 그래서 이걸 제가 들기름 갖고 라고 식용유 있죠? 집에서 먹는
남은 거 오래된 거 먹지만 그걸 찍어갖고 싹 닦아줬어요. 이걸 살리지 않고 버린다라는 건 엄청난 자산을 버리는 거, 시간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이제 다시 그렇게 가는 이 나무 별도 이거예요. 비바람에 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사찰에도 마루가 깔려 있지만 그 마루의 별이 어떻게 변화될까? 를 예견하고 집을 보는 거,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과거 사람들의 집이었고 거기에는 이런 철물도 있고 거기에 디자인이 같이 다 불려 붙어야 되죠.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는 새도 붙어야 되고 돌도 붙어야 되고 벽돌도 붙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구를 이러한 집들을 보면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렇게 기둥을 눕혀서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짓는 걸로 두 개로 탁 나눠져요. 이거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위로 커지는 2층, 3층으로 커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이게 돌이 칸수로 이렇게 늘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들보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대들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보방향으로 무한적으로 키울 수가 없는 게 이 큰 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불리해요. 그리고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칸수, 도리방향, 요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 칸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저 건물들 보시는 것처럼 기둥 간격을 옆으로. 그러면 요 기둥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들보가 만들어진 가구의 한 프레임이 기본 유니트예요. 단위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은 요 단면 하나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신 이제 추녀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은 이제 지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 바닥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구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 육면을 보면 벽체가 있고 벽체도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창호가 있고 그리고 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 가구들이 올라가는 거죠. 벽체 부분에 기둥이나 이런 게 돌아가고 밑으로는 온돌 마루가 있는 거죠. 이제 온돌 아까 얘기한 온돌로 연구하시는 오늘 모이신 분들은 온돌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이 기단부가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대들보가 이렇게 가 있죠. 이거 봉정사 극락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물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그 중에 기둥이 이렇게 프레임이 서 있고 이게 이제 집마다 이러한 부분들 기둥 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간단한 경우도 있고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찰이나 궁궐은 그런 부분에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인 사찰은 이 기둥 위에 공포를 하는 것을 금했어요. 법으로. 기와를 올리지 마라. 회발음을 하지 마라. 열석, 다드문드를 쓰지 마라. 법을 그랬어요. 이거는 뭐 삼국시대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옥사조와 가사제한령이라는 법조망 속에 그렇게 단어를 써요. 공포를 사용하지 마라. 단, 예외 조건. 조선시대 가서 예외 조건. 조상이 물려준 집. 사당, 조상을 모시는 거. 그러니까 유교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갓집 가보면 사당이나 이런 부분, 종갓집에 보면 단청이 돼 있고 돌도 추천돌도 그런 거 쓰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상 숭배를 하라고 국가에서 유교국가로 가기 위한 권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지면 인센티브를 줬고 이제 호봉을 올려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조선시대라고 하는 초기에 불교를 워낙 신봉을 하고 있던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그리고 통일시대 때 그 이전에는 신분 등급에 따라서 재료까지 심지어는 침대를 만드는 나무 재료까지도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해가림을 하는 발까지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소나무 얘기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 얘기는 뭘까? 이제 의심스럽죠. 이제 소나무는 가장 흔한 재료였던 게 고급 재료만 다 제한을 걸어놨어요. 법으로. 이거 사용하지 마라. 이거 사용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근데 우리는 지금은 소나무가 엄청난 좋은 재료만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눈에 한속으로만 이렇게 매몰돼 가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이 이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후에 중국에 이제 한동안 또 코로나 전에 이렇게 중국 주거를 조사를 하고 다니던 국가에 돈 받아서 연구하고 다니는 거 있었는데 그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집은 이렇게 기단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김준문 교수님이 있지만 중국에 있는 집들은 기단이 낮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걸 높이 쌓아야 고래가 형성되고 근데 이걸 높이 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적 부담이 많이. 그러니까 서민들 지금 기단이 낮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민. 그 대신
이 방바닥, 형님, 이쪽 바닥이 이쪽 바닥과 툭 꺼져 내려가지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습기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끼 차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장마철 되면 고래를 타고 태어나서 건수가 집으로 들어와 물 퍼냈던 저도 경험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게 한국절의 집에, 그러니까 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우리한테는. 그리고 구슬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자식 생활 또 해야 되고 이 바닥 위에 위로 올라가는 집이잖아요.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몸체라고 하는 주거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단이 있다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단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럼 계단은 있으면 그냥 돌로면 다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오늘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돌 넣고 끝나지 않은 걸 배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계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 시간 내는 것처럼 이거는 요거는 불국사의 예입니다. 불국사 한번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불국사에 올라가는 대형전의 계단이 요 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계단 측면 디자인인 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요즘처럼 큰 현대적 도구가 없는 시대에 손으로 깎아내야 돼. 요거 깎아내는 요 손이에요. 요 손. 그게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한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게 계단에서 한해서. 그러면 요 계단의 요 각을 어떻게 잡아낼까 곡선. 그게 우리가 오늘날 감각인 거죠. 선을 만들어갈 때 현대적 디자인을 할 때 그걸 많이 봐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싹싹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요 선이 뭐냐면 여인네들 한복에 옷깃 여기 싹 돌아가는 선이 있죠. 요 맵시장 이렇게 싹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분들에 그런 선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복을 많이 만드셨던 분은 이거 자연스럽게 그리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익숙치 않으면 참 힘듭니다. 달마상 이거 한번 원 그리는 거요. 안 그려보면 삐뚤삐뚤 이렇게 거칠하잖아요. 똑같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계단의 부분. 통일신라시대 사람 김대성 할아버지가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선의 감각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이건 오늘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이잖아요. 앵앵앵.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를 앵 파면 금방 팝니다. 이거. 근데 현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도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감각을 안 갖고 있고 생각이 없으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도구는 이미 우리한테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안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찰인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스님들한테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마곡사인가 그쪽에서 한번 강의를 하다가 사찰인데요. 하니까 어느 스님이 되게 미안하시는 거야. 저것도 자기네 사찰 씹을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빨개지셨어. 머리 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학교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교로 전화 왔어. 당신 이러냐 멈추고. 그래서 그 스님하고 친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 연배가 같은 스님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쁜 얘기를 했어요. 신랄하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꼭 이쪽 사람 돈을 신도들의 돈을 모아다갖고 절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시냐고. 지금 굉장히 유화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간다니까. 더 심하게 얘기할 때 굉장히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전화가 와서 학교를 찾아왔어요. 왜 오냐? 진짜 학교까지 왔어요. 스님 세 분이 와서 문 앞에서 저기 서 있는 것처럼 창문 밖에 이렇게 서서 막 흥분돼갖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가야죠. 제가 계속 씻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강의 다니면서 씻고 다니고 지금은 없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진짜 철거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스님분들 어떻게 그냥 내주세요. 그거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또 오셔갖고 이거 철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우리 학교로 사찰로 꼭 오십시오. 내가 왜 갑니까? 거기 가려면 관광버스 2대 대절에 가야 되는데 내 돈 들여갖고 조건 다시 전화할게요. 조건은 사찰 모든 공간 오픈하십시오. 주지스님 꽃감 창고까지 오픈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조건 왜 그러니? 학생들이 공부를 설계를 하려면 디자인 건축을 하려면 사찰 지으려면 주지스님 꽃감 창고까지 알아야 돼. 뒤에 있는 꽃방 있어요. 이렇게 넣어놓는 거
중요한 것들 이렇게 숨겨놓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화장실까지 오픈을 하셨어요. 귀중한인데 판전 내부까지 오픈하시는 조건에 그걸 애들한테 보고 싶어서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게 돈을 이렇게 무소유라네. 집착한 무소유예요. 하지 않고 소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스님들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 대신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소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뜯어고쳐가 깨끗합니다. 나중에 여기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험상궂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경복궁 근정전 주변에 있는 애들이에요. 혜태예요. 여러분도 웃으면요. 요즘은 안 보여가 그런데 마스크 내리고 웃으시면 코가 벌렁벌렁거리면 다 입히게 돼요.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계시는 선생님도 지금 웃기지 계시지만 코가 옆으로 벌어져가고 이렇게 돼요. 이게 한국인인 거예요. 아니 궁궐 임금 만나러 가는 계단에다가 이걸 왜 해놨나 이거죠. 그러니까 내공이잖아요. 유머 있는 남성이 아름다워, 유머 있는 여성이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른데 분명히 사람을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주고 있었던 조선시대 그 살벌한 그 근정전 주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최고로 아름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 후손들이 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요, 저희 생각하는 아름다움 집사람이지만 저희 아들내미 아름다움은 집사람 아니에요. 기준이 미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보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단 부분에 기둥하고 이렇게 공포가 이렇게 기둥이 서져요. 기단을 올라온 거예요. 기둥을 보시면 기둥은 나무로 이어붙이잖아요. 한 나무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여러 나무가 서로 이렇게 조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절이에요. 관절. 쉽게 얘기하면. 정신은 말짱말짱한데 관절 나가시면요.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못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 관리가 가장 좋대요. 당사자한테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치매 걸리는 게 당사자한테 제일 편하다고.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절 관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 전공이 관절 관리였어요. 아주 세부 전공이 목조 건축에. 이걸만 알고 있으면 현대 건축을 갈 수 있다. 목조로 현대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학이나 이쪽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관절 부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체의 관절이 중요한 것처럼 그 관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보강제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여기에 철물을 쓰는지 못을 쓰는지, 못을 쓰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못을 써야 될 곳도 있어요. 한옥하면 모든 집은 나무로만 되어 있고 못 하나도 안 쓴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경복궁 근정전을 해체 수리했는데 못이 1.5톤 트럭으로 2차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곳과 써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옥은 절대로 못이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문고리도 못인데 여기 저기 보이시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가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과거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이 좋은 거. 그 시대 좋은 거지 우리가 이 시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나무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반듯한 기둥과 쉬워진 반듯한 기둥 쓰는 게 쉬워요. 흰 나무 쓰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죠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거 어느 기둥을 가서 부둥켜 안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기둥 가서 흰 나무 가서 다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아들내미 취업하고 대학교 간대.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찰 가갖고 신비스러워 막 저런 나무 어디 있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무밖에 없었어요. 반듯한 돈 있으면 반듯한 기둥 다 쓰지. 강물에 떠내려간 나무 하나 주워다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근데 시대가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자연스럽다. 자연미가 넘친다. 신비감이 있다. 근데 그런 걸 쓰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듯한 건 아무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제재소 가서 제재하고 딱 반듯하게. 그쵸? 아파트 구입하는 거 고민 안 합니다.
분양 딱 해서 분양 사무소가 이거 당첨 끝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사는 분들 힘을 납니다. 이제 기둥 하나 문고리 하나 결정할 때마다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집줄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이런 기둥들도 이게 가장 모범적인 기둥이에요. 이렇게 배열림을 하고. 근데 이런 기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이렇게만 가느냐? 서울에 있는 기둥들은 다 안동대학교 이 학교 캠퍼스에 있는 기둥들은 다 빠듯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요즘에 뭐 여기 실수할 얘기도 하겠지만 다 기둥 빠듯해. 재미가 없어. 이제 옛날 루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와, 그거에 가서 사람이 눈이 이렇게 꽂히지? 이 빠듯한 여기 있는 이 기둥에 가서 꽂히지 않습니다. 그쵸? 기둥 3분의 1밖에 안 보여요. 도배지 다 바르고 하면요. 왜 할까? 그쵸? 한옥 짓는 사람들이 다 뭐 온풍기 한다, 뭐 냉온방 때문에 여기 안에 실내 도배지 다 바르고 난방제 다 붙여버리면 나무 안 보여요. 그럼 왜 나무를 집을 지세요? 저는 그렇게 물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세요? 그럼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 우리 구조적인 부분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기둥을 세우면 이렇게 세운대요.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레이질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레이질 할까? 이 소관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 논리는 간단하다. 저는 너무 먼 데 가서 또 공부를 시작하면 머리가 저건 휘어집니다. 요즘에 느낀 거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왜 그렇지? 보니까 밑에 이렇게 훌려 파져 있어요. 대부분 기둥들이. 여러분들 종이컵이나 모든 물컵은 뒤 안에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판 하나 미끄러져요. 조금만 기울여서 슬라이딩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파져서 이게 딱 물려 깨져요. 살짝.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예요. 우리 컵이 다 그래요. 종이컵 보면 뭐 물을 덜 주기 위해서 여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밥그릇 99%의 밥그릇은 다 요 안에 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둥을 세웠는데 하부 문지방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양쪽으로 끼워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오늘날 집은 기둥을 세워놓고 벽체나 온돌 구조를 할 때 수장대로 끼워넣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멍을 깊게 파고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밀고 여기다 세게를 콕 박아요. 그럼 빠지지 않는가?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또 말라서 빠져요. 요 깊이가 얕게 파는 사람, 얕게 파면은 일이 수월하니까 얕게 파요 깊이를. 그래서 이게 쏙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하루가 갖고 잘못 문지방이나 이런 데 걸터 앉지 마세요. 그 집 수리 다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근데 공동사 급력계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끼게끔 주먹장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들었다 내려 끼워야 되는 거예요. 집이. 이게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수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콩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문 발표를 했어요. 학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수리한 사람들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 30년 전 일이라 이제 그냥 다 덮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도 이었어야 돼요. 목재가. 여러분들 구들 같은 경우 해체를 하다 보면 구들 밑에, 식은다마 밑에 보면 다 나무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목조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이어쓰잖아요. 이렇게 나비장 이유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거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띄워놓는 경우가. 그러면 이거는 연탄구멍 4개를 내놓고, 이건 덕수궁 대한문이에요. 대한문을 이제 거기도 근거도 밑에가 썩으니까 잘라내고 띄워놓는 거예요. 4개 구멍 맞추는 거 키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주먹장 이것도 세워놓고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나비장 하는 거는 나중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먹장을 이렇게 밀어 넣을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해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2개가 나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게 시간이 이건 좀 전 걸 50년, 이건 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간의 개념을. 심지어는 이렇게 그냥 껴놓고도 안 되니까 이거 산지 같은 거 이렇게 비녀처럼 되고 이렇게 박아갖고 아예 빠지지 않게 수리할 때 이거 나무로 톡 치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그 고가구나 아니면 여자분들 핸드폰 여러분들 비싼 것들 리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지붕. 그래서 600년, 500년을 간다라고 보시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긴 나무를 이었을 때는 좀 이 장부를 길게 해갖고 이거 법주사 팔상전 얘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체 수리를 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하고 이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어때 갖고 이렇게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고급스러운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부가 됐을 때 디자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다 누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디자인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거. 이런 자체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제 목매이는 사람들. 여기에 아주 필이 꼭 꽂힌 사람들은 일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을 때 깔끔하고 이 모습이 딱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이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와서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혼자 기둥이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남대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숭례문을. 근데 여기다 갖다 끼워놨는데 이게 빠져나가니까 벌어지니까 여기다 철기를 이렇게 박았어요. 철구를. 그리고 못을 박았어요. 이제 뭔 얘기 나옵니다. 이제. 숭례문 못을 안 썼다가 아니라 못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이거는 통도사예입니다. 빠져나가니까 여기다 산지를 박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세 개 기둥을. 근데 문제는 이제 나무를 몰라온 것 같아요.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결이 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이 이렇게 뚝 터져갖은 거예요. 이 홈을 중심으로. 그래서 통도사 가셔서 보면 기둥머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박혀있는데 결이 이렇게. 몰라요. 그 이후에 바꿨는지 수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현상도 있다. 그러니까 나무 결을 아무데나 막 구멍 뚫으면 안 돼요. 또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나무를 여기 구들 보시면서 불에 대한 공부, 돌에 대한 공부, 흙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목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목재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는 놈을 데리고 살던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먹던지.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예 빠지지 않게,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주먹장을 꽉 뜯어놓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파야 돼요. 그게 오늘날 도구가 발달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도구, 손, 생각. 이 일반 민가집, 살림집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산서원의 도산서당을 해체를 했을 때 일반 살림집의 기둥에 대들보가 이렇게 나오고 양쪽에 도리가 와서 주먹장으로 피었어요. 여기에 동막해.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땡겨버리면 양쪽으로 땡기니까 다 뽀개지고 빗물에 들어가면 썩어요. 주먹도 적당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얘가 그냥 쏙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재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근정들은 여기다가 철기를 대기 시작해요. 이거 겉으로 보면 안 보이죠. 여기에 부재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철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 빠져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쓴 거예요. 철문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철물점 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외로 산으로 쳐서 꽉 들어가야 된다. 푹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서히 딱하게 들어가야 나무가 나중에 말라도 빠지지 않는다. 너무 쉽게 푹 들어가면 부실시공이에요. 자기들은 좋다고 하지만 집주인은 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30년 지난 다음에 집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널널하게 홈을 파갖고 쑥 집어내기는 쉽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전까지는 요렇게만 가지만 요렇게 가는 경우들. 그러다 보니 까맣게 남는 부분들이 이제 홈을 파고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기둥 이거를 이쪽 기둥보다 모서리 기둥이 사이즈가 커요. 요 까맣게 남는 부분이 많아야 되니까 면적이 유효단 면적이 구조적인 힘을 견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너무 없어요. 이게 법주사 팔상들 이거 파고 나니까 요거만큼만 남아. 그러니까 이거 하다 공사하다가 부러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예 잘라놨다가 혹시나 가보세요. 법주사 잘라놨다 갖다 이렇게 붙여버려요. 다 해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둥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만들어지던.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흩어진 민심들을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모으자라는 뜻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재료도 풍족하게 못 쓰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구두를 배우시기 전에 처음 놓은 구두라고 계시죠? 처음 놓아봤던 구두라고 지금 놓는 구두는 다르실 겁니다. 여기 딱 계시지만 눈의 안목이 달라졌고 재료 쓰는 것도 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 와갖고 구두를 놓으시겠다고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연락 오도록 기다렸습니다. 아직 이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을 그 상황이 또 있다라는 거,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도 결부가 되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는 거 어떻게 아냐고 제가 시험했어요. 포크레인을 한번 툭 쳐봤어요. 튕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럭비 선수들이 스크램 차면 누가 충격이면 툭싹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절로 오는 상황들. 그리고 또 한옥은 홍수나무냐 얘 흙은 다 쏟아지고 옛날 집은 얘가 요 기둥 요 결부되면 불어갖고 안 빠져요. 그렇죠? 그럼 떠요. 뗏목처럼. 그래서 한강에 떠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가면 뉴스 영화관에서 보이지만 막 한강에 집 떠내려가갖고 그런 이유가 목조건 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흙은 다 쏟아지고 나무는 불어서 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부분에 이제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보적인 집들, 아주 거칠게 짓는 상국간의 집들. 이게 저희 집 큰 집집이었던 건데요. 그냥 원래는 아스라이 있는 초가집. 그런 거 하면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무를 놓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디자인이 들어간 이 나무 놓다가 요 나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곡이 들어간 선을 만드는. 뭐 이런 나무들 놓고 이렇게 요걸 요렇게 놨을 걸 이렇게 돌려놓는다든가. 그렇죠. 선이 살아있는. 요건 면이 살아있는 집이고 요건 선이 살아있는 집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추리닝을 입는데 저희 집 딸내미 추리닝은 항상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요즘 여자들 라인이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인대. 그게 선이라는 거죠. 신인가. 우리가 똑같아요. 저처럼 다리 짧은 사람들은 라인 없는 거 입으면 더 짧아 보일 수도 있어요. 추리닝 같은 경우. 그래서 다 우리 라인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 위아래로. 제 같은 사람이 옆으로 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옷 입으면요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그게 디자인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고분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국시대 그 흔적들이 무덤 속에 있었고 그러면 살림집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둥을 세우고 작은 부재 대들보가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은 여기에 요 부재가 하나 더 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없는 거에 요 주드라고 하는 놈, 요 보아지, 입공집에 요 부분이 낀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근데 얘는 직절돼 있어요. 깍두기처럼 단단하게. 얘는 조각을 했어요. 이걸 조각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종교시설이나 사당이나 조상이 물려준 집이나 그거는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관하법문들은. 근데 살림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은 거지는 없는데 간혹 있어요. 그런 집들은 사대부가 아니에요. 법을 어긴 지방의 호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직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민간 집들은 이 부분을 꾸미고는 싶은데 이걸 나오면 법 어겼다고 두들겨 맞으니까 관아가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벼슬아치하고 또 힘썼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살짝 나와요.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문중을 호도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게 입공집이라고 합니다. 이건 맹사성 집이에요. 그거는 왜 가능하냐? 제가 학위 논문을 이 집을 썼는데 석사 학위 논문을 아산에 있는 맹사성 집이 이거 가능한 걸 최영 장군이 지어줬어요. 고려시대. 손주 사이 5살짜리를 보고 야 이거 기특해. 내 손주 사이에 숨어야 돼. 그러면서 집안채를 딱 줘. 뭐 요즘도 집안채 이렇게 사이 기득하면 준대네요. 이미 고려시대서부터 했어요. 최영 장군이 5살짜리 맹사성을 보고 딱 얘가 앞으로 될성 있는 애야. 그래서 그 집에 딱 준 게 맹시행단이에요. 아산에. 지금 전해내는. 이게 고려시대에 지은 집이고 최영이라고 하는 선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왜 하냐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맹사성하고 세종이에요. 12월 음력 12월 달에 마지막 날 둘이 골방에 앉아요. 골방은 아니죠. 궁궐에 앉아가지고 법을 그 금융실명제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랄까 이 1등 공신들은 그렇잖아요. 세종 위에 다 사람들 1등 공신 아니에요. 근데 그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세종 때 이제 그
고위직을 있으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상이 준 거 뺐는지 모르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은, 맹사성이라는 성품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서 넘어오는 집들은 다 뺀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런 집이 남아있었던 거고, 이렇게. 그래서 살림집은 요즘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막 입공집을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공이라고 하죠. 기둥에 홈을 십자로 파고, 이렇게 초입공이라고 하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보아지가 보가 아니 대들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두 개가 있죠. 이입공입니다. 이제 경회로 경회를 뜯어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공부를 하다가 이 홈은 양쪽에 상방에 이렇게 주먹장으로 낍니다. 십자로. 그리고 이렇게 초입공이라고 하는 거 먼저 있는 거 아래 단 있는 걸 초입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입공이 적어서 안에 있는 여기서 보면 근데 이 끝에 모양이 사찰은 여기에 연꽃을 많이 집어넣어요. 부처님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기 나가서 있다 점심 때 보면 저게 두 개가 꽂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요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 저쪽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밑에는 연꽃이 여기 조각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주두를 놓고 이공이라고 하는 두 번째 거 반을 이렇게 올려. 이게 커지는 거죠. 건물이 커지면 이공도 높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있다. 그리고 대들보가 이렇게 올리고 도리가 이렇게 여기에 석가래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 대들보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공이 요 부분이고 주두가 요거고 그렇죠? 대신 요 이공에 하나가 더 낀 거예요. 경애를.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큰 집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밑에 밀킨 무가 있고 그러는 부분들. 그래서 공부라 이런 겁니다. 저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쪽에 뭔가 공부가 하고 싶어서 혼자서 골방에 앉아갖고 만들 때 옷을 관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때도 한 15대 이렇게 필이 꼭 쳤어요. 지금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집은 아직 이제 앞으로 저희 집은 못 만드는데 이런 작은 부대들이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집은 목조건축물은 이런 부분. 그렇다고 좋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없는 나무를 어떻게 이었을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어머니가 반일 나가면 항상 놓은 게 밥상포. 저희 집 고모님이 한복집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럼 천조가리 한복이 이만큼 싸갖고 한 번도 아니고 그럼 어머니가 다 이어갖고 그 밥상포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천조가리 우리 집은 이런 것밖에 없나? 지금은 또 그게 디자인이고 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힐튼이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조가리가 우리 집은 왜 고모는 이런 것만 보내니까 그냥 깨끗한 거 한복 만든 거 이렇게 다홍치마처럼 된 거 한 판으로 된 거 보내주지 왜 쪼가리 된 걸 가져갖고 내가 밥 먹을 때 이거 겪고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처럼 목조물도 똑같다. 나무가 현차는 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방법을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못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나무로 홈을 파서 튀어서 못 쓰는 거 쉬운 거예요. 요즘 앙카볼트 치고 막 여러 가지 칩니다. 노트 치고 하면 괜찮아요. 훨씬 이거보다 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게 눈에 튀는 거예요. 눈에 튀지 않게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축도 이렇게 박아서 나무가 위아래가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공정사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한 큐 한 큐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부재가 가로 세로 부재들이 십자로 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한 표 두 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층을 쌓는 개념이 건축물이다. 내부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천장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이 경우는 반자가 있어서 내부 위에가 안 보이잖아요. 아마 이 반자 열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여기 전기선도 봐야 되고 저기 스프링클러선, 소방선들 뭐 이런 거 심전원 감지 센서선도 이게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이걸 오픈시켰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과 이렇게 가는 공간의 차이는 위에는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오픈해서 실내를 놓는 순간 저 위에 도배지서부터 생각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고려시대 건물들은 오픈해둔 건물들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오늘날 우리 집은 다 닫아버리고 있죠. 지금 반장으로. 그러니까 위에는 간소화되는 거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과거 조선시대에서부터 우리의 지금 모습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조선시대 이런 집들은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관점이 강해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우측에 홈을 파갖고 끼워넣고 다시 요 주드라고 하는 놈을 넣고 십자를 이렇게 넣고 촉을 받고 요게 소로를 이렇게 쫙 넣고요. 그러니까 이 토로가 한 3,000개 들어갑니다. 큰 집은. 그래서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죠. 이건 다 폴집입니다. 이게 3,000개가 들어갑니다. 기가 차지가 않습니다. 헤아리다가 숫자 헤아리다가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배운경 가갖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벽에 포와 포 사이에 벽에 불화를 그려놓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요 크기에 의해서 요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따라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에 따라서 요걸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마당에서 집을 보는 거다. 요게 내용인 거예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살 거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는 거지, 얘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는 기능적인 관점이 강해서 한 1,000동 이상, 2,000동, 2,005 정도 똑같은 집을 줘도 똑같이 삽니다. 그쵸? 그게 아파트잖아요. 수백 동의 아파트 단지가 딱 조성이 되면 거기에 적어도 평수는 한 30동은 똑같습니다. 평면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요. 그게 적응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도시에 사니까. 저희 집에 그랬어요. 너는 서울 사니까 그렇게 살아라. 3평짜리에 원두면 살아야지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 네 서울 산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서울에 살기 싫어. 그래서 난 넓은 대지에 살 거야. 산골짜기에. 한 2,000평 놓고. 그게 내 삶이고 니는 네가 어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요 내용에 따라서 요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머리서부터 이렇게 무릎 사이로 흘러내리는 삼각형의 각이에요. 그게 사람이 안 익히잖아요. 여기 안 익히 두 분이 계시지만 저 두 분 계시지만 달라요 지금 높이가. 그러면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들이 앉는 자리가 달라야 되고 의자 높이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커피숍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떠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야 되냐? 그거 되게 불편하죠. 그것처럼 나에 맞는 집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도 1억짜리가 아니라 2, 30억짜리를 서울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껴넣는답니다. 이게 이제 전데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입었죠. 저 때가 58kg 나갈 때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렇게 껴서 이렇게 끼는 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복원들. 그러니까 부재들이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똑같은 부재들. 그게 조선시대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인건비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단순 노동으로 많이 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고급 인력이 필요치 않아도 되죠. 반복 훈련시켜버리면. 근데 하나를 하얀 종이 주고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걸 참 잘했어 스탬프 찍는 거하고 스탬프 찍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하얀 종이에다가 참 잘했어 써봐 하는 거와 스탬프 주고 찍으라는 거. 진짜 참 잘했어 하얀 종이에 쓰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배운다며요. 글씨. 똑같은 논리다라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반복적으로 해놓으면 이와 같이 더하려진 자국이네요. 이거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은 이와 같이 또 아까같이 대가고 세 방향의 부재가 이렇게 이게 청도 운문사 했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거기서 일을 해갖고 그러니까 가급적인 사진들은 제 사진들입니다. 막 찍어서 아무데나 쓰셔도 됩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대각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개가 여기에 쫙 끼듯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마침 이날 잘 들어갔어요. 꽉 끼듯이. 그러더니만 딱 하시는 조편수가 돌아가셨지만 연장 챙겨. 창고에다 다 넣어. 그리고 운문사 밑에 동동도 집으로 9시에 다 모여. 아침 9시입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난 12시가 아니라 그날 저녁 12시까지 술 먹었어요. 살지 말다 이거야. 니네들 수고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돼요, 일단. 도망가는 게 이제 365. 2류는 이거 잘라요. 이렇게 껴넣을 거. 덮어버려요. 그럼 몰라요. 그리고 한 2, 30년 지나면 집이 이렇게 추려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진짜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검증인 거죠. 그 구슬 넣고 자기 검증 하셔야 됩니다. 연기 새 나오면 저 같은 소비자는 막 뿔따분합니다, 이거. 이 돈 아깝기도 했지만 내 시간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자기 검증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11개, 10몇 개가 여기가 집값을 다 잃었다. 4개가 사방으로 하나 빈틈없이 그런 그 희열 때문에 밤 12시까지 술 먹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30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참 잘했지. 초점 없이 버틸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았을 때는 진짜 내가 물어봤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내야 된대요. 그리고 어딘가에 문제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책임 추궁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부터 네가 뭐 잘못했지, 뭐 잘못 났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고 덮은 예를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들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갖다 어떻게 쓸 거냐. 여기 대들보는 빠듯합니다.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제재소 전화하면 찍 옵니다. 그래 막 착 올려. 저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요. 저 지게빨 자국입니다. 시커멓게 지게빨 자국입니다. 뭐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즘 오늘날 기계를 쓰기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껍질 벗겨갖고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계가 없잖아요. 제재소가. 그럼 한다는 소리 뭔지 아세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용이래, 용.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서임성룡 선생이 정자를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공부할 때 여기 조시잖아요. 수업하다가 낮잠자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용 꿈꾸라는 거예요. 용처럼 나의 자손들은 에너지가 넘치 하늘을 승천하듯이 항문을 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걸 삐뚤어 낮은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기둥을 놓고 이 밑에서 공부하면 이게 용이 되야지. 좀 그래서 저는 삐뚤어진 기둥을 대들보를 썼다고 생각해왔어요. 이 반자 처리하는 사람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새끼들은 말이야. 이렇게 이걸 대들보를 써갖고 이 반자를 이게 안 나와요. 곡선이. 도배지 직선으로 붙이는 건 쉽습니다. 기둥이 막 이렇게 된 거 도배지 붙여보세요. 욕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욕이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승화시키고 자기 집을 만들어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다 섰어요. 대들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경산수원 만대로예요. 이렇게 볼따구만 탁 따놓고. 비워야 채운다며요. 여백의 리약.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집 가면 다 버려야 된대. 버려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걸 채운다 이거지. 그거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저기 여기다 내려주고 갔는데 이따가 6시에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냥 비워야 채워야 된다 뭐 그랬더니만 우리 집 싱크대를 가릴 때가 됐다는 거. 냉장고를 갈아야 돼. 뭐 기둥 사이를 막아놓느냐 열어놓느냐의 차이를 얘기 들으면 여기에 비어야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디에도 없는 바람에 이 골짜기에만 있는 바람을 공기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공기만큼 중요한 건 우리한테 없습니다. 구들도 아닙니다. 구들은 공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높였다 내렸다. 그러니까 공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숨 쉬는 공기예요. 우리 숨 안 쉽시다. 딱 3분만 안 쉬면 여기 같이 다 정현상 교주에 의해서 같이 갔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뉴스에 나옵니다. 그게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를 어떻게 집 속에 담아놔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 집은 다 터놓은 거예요. 그냥. 수학들 공부할 때 다 터서 저 공기 다 지리산자락에 흐르는 공기 자연을 다 받으면 에너지가 넘치는 후손들이 되라. 근데 오늘날 강의실은 어떠세요? 지하실에 다 처박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사람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다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과거는 저런 데서 공부했잖아요. 여기 대들보도 이렇게 이제 이런 민같이 있던 그 대들보 기둥 간격 배열에 대한 문제를 4등분을 하고 3등분을 하느냐 그걸 갖고 이제 처마 길이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변자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만들 때. 이 요즘에 이제 집들이 제가 사실은 사천에 골프장 만드는 여기 이것 때문에 싸웠어, 잘렸어요. 골프장 기둥이 좀 대들보가 이렇게 삐뚤은 것 좀 한두 개 가져라. 다 이걸 해놨어.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씩 가니까 여기 다 반자 처리해서 다 가려버렸어. 그럼 뭐야, 다들고 왜 쓰냐고, 나무로. 그냥 콘크리트 하든지 철근 HB물로 해서 끝내지. 보이는 거 끝에 마무리밖에 안 보여. 사람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어느 부위는 좀 이렇게 힘없나고 가고 그렇잖아요. 치아도 고른 게 아니라 하는 거 송근이도 있어야 고기도 뜯어먹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둥도 이제 이 기둥 위에 대들보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통나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홈을 파고 이렇게 받침을 놓고 그 아까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도 끼우는 경우도 있다. 아까 공경사 금강전을 얘기했어요. 이게 경북군 근정전이에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이렇게 있어요. 끼었는데 이거 빠져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끼를 박아요. 허리띠. 저도 허리띠 찹니다. 뱃살 안 나오게 하려고. 빠지지 말라고. 바지 빠지는 때까지. 똑같아요. 여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나무라는 것이 요게 싸울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체중을 뺐는데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 몸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확률이 높죠. 비례적으로. 나무도 똑같습니다. 얘를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하고 이렇게 눕혀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눕혀놓을 때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10배 내지 20배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1이 주면 얘는 10이 준다는 얘기예요. 눕혀놨기 때문에. 눕혀놓은 게 10개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싹 집을 지어놨지만 나중에 이렇게 기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경북군 군정전을 지었던 선배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무술을 받고 또 여기다가 철제를 이렇게 둘렀어요. 기둥에다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우리는 뭐 하나도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철물을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그리고 그 당시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철물을 안 쓰고 가는 방법을 찾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나무무술을 이렇게 잘 봤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걸 가능한 이유는 구멍을 잘 뚫을 수 있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죠. 살림집에는 없었어요. 이게. 1800년대 이후 집돌서부터 이런 게 흔하게 이제 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에서. 그런 부분은. 보세요. 이게 홈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금산사 미륵전인데요. 그 집을 왜 촉을 안 썼을까? 저도 의문했어요. 나름으로 구멍 뚫기는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했어.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껴갖고 내리낀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갖다 이렇게 박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뚫고 벌어지고 얘는 더 줄어요. 이렇게 토막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쑥 빠져갖고 여기 보이시죠? 틈. 그리고 공프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쳐져 이렇게.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어느 목수가 어느 건축가가 이 볼을 이렇게 쳐지게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평에 맞춰서 짓때 그런 부분이. 배들 부분에 이제 도리가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볼도 이었어야 돼요. 여기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볼을 이었을 때 여기다가 좀 홈을 파서 이렇게 주먹장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하중이 많이 걸리면 얘가 그냥 쑥 빠져 풀어져요. 그게 100%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여기는 홈을 이렇게 길게 파요. 그냥 홈을 갖다 끼는. 그러면 이건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조그만 주먹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홈 자체를 갖다 크게 파서 이만큼을 푸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없죠. 요즘은 뭐 도구가 발달해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제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량식을 하는 거예요. 석가래를 다 걸고 나면 상량식을 하죠.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상량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량대 올리기 전에 도리를 누가 와서 써주시죠. 그렇죠? 글씨 잘 쓰시는 선생님들이 씁니다. 보편적으로. 이거 보탑사 일할 때 이제 주지 스님이고 이분의 은사 스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힘이 없으시니까 손잡고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은퇴해서 끝나서 집한테 졌는데 나의 은사 선생님이 진짜 가는지도 못하시는데 나하고 잘 따르라고 써주러 내려왔는데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집인 거죠. 이 누가 잘 쓰고 하는 사람, 근데 보편적으로 동네 사람들 모여다녀요. 요게 이제 요 부위에 이제 상량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써주는 대는 종돌이고 이제 이게 대공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상량대 밑바닥에 나무에 쓰는 것은 이 밑에다가 쓰는 겁니다. 나무 밑에다가 그리고 상량문은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기름종에 써갖고 이 상량대에다가 홈을 파고 쏙 집어넣어요. 그 상량문하고 상량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공 부분을 혼자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홈을 파갖고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걸어갖고 이렇게 파는 경우. 하나로 통으로 파내면 보의 유효단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보가 홈을 많이 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석가래를. 이게 가장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선. 이게 아름다워요. 진짜 사찰이랑 본 걸 이렇게 보면. 관아건물들 보면요. 근데 저는 이 선이 되게 좋아요. 직선적인. 내가 이렇게 집을 관아에 사찰에 있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사찰이지만 사찰에 어깨에 힘을 들어가야 복전하면 돈도 많이 모이고 그래야 사찰도 부흥하고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행동도. 근데 이제 일반 살림집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상도 가서 사는데 제가 한 13년 돼 가는 것 같아요. 거기 집을 졌는데 저희 집은 지붕을 요거와 똑같이 졌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직선적으로.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요 선 때문에 하얀 요 점들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식으로 다 졌어요. 근데 한옥이래. 철골로 졌는데 한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건 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정. 미음자 마당. 오픈이 뻥 터진. 경상도 집에 마당이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들어가면서 미음자 집에 용마루가 차차차 높아져요. 경사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배지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랑채 일부만 이렇게. 여기 추녀가 없죠. 모서리에. 이게 경상도 집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랑채 좀 권위적인 거.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선자석가래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집이. 그리고 맞배지붕으로 풀면 이렇고 맞배하고 팔짝지붕의 차이. 모임집도 이러한 부분에 선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곡선 때문에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건 현수곡선이라고 해요. 어떤 물체든 지구 중력 속에 살면 이렇게 처지는 곡선이 있죠. 여러분들 처지시죠, 몸이. 지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신체의 선이에요. 뱃살도 나오고 볼살도 처지고 나이 들으면 그거 당연히 처져야 돼요. 그걸 거부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구 속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무가 처지는 곡선이 있는 거야. 길게 됐을 때. 동화밧줄이 당겼을 때 처지는 곡선이고 다 그 물성이 갖고 있는 곡선. 그걸 현수곡선이라고 해요. 그 현수곡선을 바탕으로 건축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올라왔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걸 안곡이라고 하고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이 부분을 놓고 안허리라고 해요.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 지금 없네요. 허리가. 여러분들 허리가 회장님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으세요. 거꾸로 나오면 일자는 괜찮은데 거꾸로 나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곡선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이게 3차원의 포물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X, Y. 요 그림은 제 그림 아닙니다. 이건 밝혀야 돼. 우리 역사학회 회장님이 용어 사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써도 된다는 동의하에 제가 막습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부채살처럼 만들어갑니다. 선자석가래를 구성하는 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구대를 이어쓰는 건 그냥 넘어가시죠. 추녀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짧으면 들려 일어나니까 바깥으로 여기다가 강다리라고 하는 나무를 가로질러서 묶어놔요. 이게 이제 나무 철물을 흔하게 못 쓰는 집들의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2층짜리를 이렇게 놓죠. 이게 이제 이거는 근정년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추녀가 박히고 양쪽에서 부자들이 홈을 팠어요. 너무 많이 판 거예요. 추녀가 당겨버리니까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경복궁 근정전을 세체 수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홈을 너무 많이 파면 안 돼요. 허리를 너무 가늘게 하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적당히 자기 체형에 맞는 허리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홈을 너무 많이 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철물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추녀가 당겨버리니까 이거 찢어져 나온 거예요. 나무가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분들 이렇게 2층짜리 건물들은 2층 기둥에다 이건 남대문이에요. 엄청나죠? 여기 못 들어간 거.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양쪽으로 뭐 얼기설기. 제가 보고 어디 카메라 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순례문은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우리한테 그 가치가. 그리고 이제 석가래를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제 뭐 위에. 근데 석가래도 이렇게 X자로 용마루 부분을 이렇게 걸고
예, 끝날 때가 됐답니다. 절박일이었어요. 빨리 끝내고 석가래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석가래 부분을 빨리 끝내고 이제 요게 이제 학각 부분에 요거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 사진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부제 이름은 목기현이랍니다. 목이 낀 애들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된대요. 저한테 가르쳐줬던 선생님의 용어 예언은 방법. 그건 두 용어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더라. 요게 이제 박홍렬 부분이 그거는 넘어갔고요. 이거 이제 거의 다 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이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내가 담아내는가. 아까 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마당에 이 땅을 담아내는 거, 이 하늘을 담아내는 거, 자연을 담아내는 거. 이 부분이죠. 이 자연 이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나중에 전라도 이쪽에 가시면 내소사에 서순당입니다. 그 유사체. 거기 차 파는 방 안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차 마시는 분들이 보는 세상인 거예요. 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산이 없는 중동하고 천연다. 요 집은 나무가 들어와요. 요 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 일단 우주가 들어와요. 별이 들어오고 달이 들어오고 보름달. 사진 찍고 나니까 새도 들어와요. 여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어떤 논리로 내가 그 부분을 만드는가. 아파트에 베란다 쪽에 창문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동네에 뭐를 품어내려고 한강을 품을 건지 낙동강을 품을 건지 이웃집의 풍경을.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거실 아니면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게 그냥 샌드위치 판넬 집이에요. 저희 집은. 오셔서 보셨지만 H집이에요. 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붕 너머로 보이는 이 풍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를. 그리고 그 속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소파에 앉아봐.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 그게 이제 집이 만들어가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 집은 추녀를 걸었대요. 그리고 추녀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를 봐. 문필봉이래요. 애들 데리고 올라가. 아들 뭐가 보여? 아버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문필봉이 뭐냐면 부재 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아들 요즘 어때? 보자. 암묵적 암시를 던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저 종가가 보이지? 열심히 살아야 돼. 아버님 일식양면에서 종가를 이끌겠습니다. 하는 내리에 계속 젖어들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땅을 이용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 문 열고 있는 여러분이잖아요. 이분이잖아요. 이걸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저거 구들장 아궁이에 여기 이거 보여주려고 그림 보여주려고 구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구들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저기를 통해서 받을 거냐. 그리고 기둥의 높이. 근데 처마는 하나도 안 보여. 기와도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21세기 우리가 져야 되는 하루는 뭘까?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하루는 뭘까? 그리고 이 집이 아닌데 다른 집은 자기는 이렇대요. 자연을 이렇게 담았대요. 난 창문으로 안 담아. 애들 보여. 이게 산이래요. 좀 기가 차지다. 다른 거예요. 이 대들보를 보는 저쪽에 직선으로 대들보 보는 집하고 이 도배지 갖고 장난친 거지만 이 집주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무엇을 품고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집은 하야마을의 부촌댁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숙박료가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항상 매진입니다. 이 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배지 싹 발라놓고 깨끗합니다. 하나옥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앉아서 보면 저 하회목이 이렇게 요런 안개예요. 저 삐뚤어진 소나무예요.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 안에 앉으면 이렇게 보니까 하회목이랍니다. 낙동강 물이래요. 아들, 넌 낙동강 물 보는 거 아래 것들이나 내려가서 보는 거야. 너는 볼 필요 없어. 상상 속에 살아가라. 요즘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풍성한 21세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5, 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배들은. 그러니까 과거 것이 고리타분하고 전통 나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야 낙동강물 가훈이 보주댐 만들고 뭐 댐 만들고 물 갈고 예전에 모래사장 놓는 갈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있어라.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낙동강물뿐 아니라 화해목이라는 용이 승천하는 거예요. 나의 자손들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핸드폰 보지 말고 창문 열고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보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하늘을 팍 올라가는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자손으로서 살아라. 그만큼 아들한테 딸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없죠. 그래서 고택 체험하는데 숙박료가 그렇게도 다 차는 이유가 그래서 또 그게 또 경제적 혜택도 받고 사시는 거잖아요.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 창문 하나를 뚫더라도 여기 구들방에 앉아서 따끈따끈하고 찬바람 탁 들어온다고 이 공기는 어디에도 팔지 못하는 사지도 못하는 이곳에만 있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천안을 버리고 안동을 오셨어요. 겨울에만 잠깐 아들네 둘째 아들 집 가서 살다 가시고 왜? 천안의 공기는 시커멓고 안동의 공기는 흙먼지래요. 흙먼지 왜 좋아하세요? 거기 천안 별로 80대 노인네가 그래서 별도로 방 한 채를 또 집 한 채를 줘드렸어요 또. 그게 이제 이 시대의 또 다른 공기 중요한 세대잖아요. 맨날 아침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 앉느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온도를 하고 창문을 내고 했어요. 이런 분이 앉을 때하고 이런 분이 앉을 때 분위기가 달라요. 똑같은 공간에. 이분의 저분이 이 색깔 하나에 의해서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앉으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어떤 집이냐, 누구를 위한 집이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게 다 모여야 좋은 집이고 그게 좀 더 오래 갈 때 우리가 꿈꾸는 한옥이 될 수 있는 시대에 한옥을 만들어가는 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거는 뭔가를 만드는 거는 이 시간을 바탕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 설계를 잘 해야 된다. 누군가는 한 세대만을 하루와 하루만을 생각하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면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면 평생을 아니면 후세까지도 영원히 갈 길을 원하고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두를 놓더라도 단순히 한 시기점이 아니라 좀 더 구두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지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까 손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공부를 몸 공부서부터 시작하면 집 그리고 구들 공부를 나가는데 좀 더 폭넓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자는 제가 강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전통건축을 얘기해 보니까 전통건축을 통해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게 저희 집 풍경입니다. 사실. 그 별채에 저 집은 뒷산은 제 거 아닙니다. 저 공짜입니다. 그냥 내일 보는 저는 공짜로 받는 그리고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부를 많이